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방법을 잘 배워서 이거를 평생 그리고 아주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에 정말 한 발짝 더 빨리 나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여러가지 댓글 중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주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게 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주시면서 아마 유료 강의를 통해서는 조금 더 인덱스하고 심도 깊은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너무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한 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부분, 막막했던 부분들, 저 또한 시작했을 때 진짜 너무 막막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소위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 리서치 센터장 분들, 그 다음에 운영사 대표님들 찾아가면서 맨 땅에 헤딩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최대한 시행착오 안 하시고 투자에 관해서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강의를 통해서 너무 정말 많은 투자와 관련된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승률 높은 확실한 안내자, 그 일종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유료 강의도 한번 잘 런칭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방법을 잘 배워서 이거를 평생 그리고 아주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에 정말 한 발짝 더 빨리 나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밸류에이션 현황에 대해서 쭉 한번 원자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PER이 12배 정도고요. 에코프로는 내년 기준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45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고려아연이 16배, 엘버말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약 9배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엘버말하고 포스코홀딩스를 단순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엘버말 같은 경우는 리튬에 대한 포지션만 있는 회사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플러스 리튬이니까 당연히 단순히 12배 대 9배라고 해서 포스코홀딩스라고 비싸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포스코홀딩스 계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85조 매출에
에비타 마진 10% 잡으면 약 8조 5천억이 나오고 철강사들의 평균 멀티플 4배 주면 철강에서만 약 34조의 보수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4조 플러스 리튬의 가치를 봐야지 정확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엘버말하고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QM 같은 경우 이 칠레 업체인데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죠. 3.8배 정도 수준인데 에비타 기준으로 이익률 보세요. 이익률 월등하죠. 47% 나오고 엘버말 27% 나오는데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고품질의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거는 이거보다 마진율이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염호에서 나오는 마진이랑 그 광석에서 나오는 마진을 합치면 포스코홀딩스의 에비타 마진은 60에서 최대 70%까지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의 PER 보면은 LG화학이 24년 기준으로 11.7배까지 떨어지고요. 엄청나게 싸죠. 유미코어가 13배 정도 되고 코스모 신소재가 119배, 포스코 퓨체엠이 62배까지 떨어지고 에코프로비엠 53배, LNF 17배고요. 마진율로 보면 역시 최근에 이익률이 깨지긴 했지만 에코프로 BM이 올해 연간 이익률은 좀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 요거 전체 이익률인데 LG화학 3분기 실적 나오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2분기까지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8.3%까지 나왔고요. 근데 LG화학 심지어 뭐 지금 양극재 적자 전환될 거다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지는데 LG화학 실적 나오면 당연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다 PEG를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에는 당연히 PEG 계산하는 거를 각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죠. 79배에서 내년에 53배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상당히 이익률이 좋습니다. 이 CNT 도전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20%대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압도적으로 좋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내년 PER 기준으로 78배까지 떨어지는데 대주전자재료도 PEG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익률은 약 7% 정도지만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10% 이상 나오고 최대 15에서 18%까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엠 아까 양극재 단에서 말씀드렸고 JEO도 76배에서 51배로 떨어지는데 이익률이 다소 나노 신소재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JEO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PEG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하고 중국의 푸탈리 그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국내 업체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죠. 12배, 13배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주에는 PNT가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코인테크랑 가장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NT가 17배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 12배까지 떨어지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9배까지 떨어집니다. 이 장비업체 관련돼서 마진,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PNT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고요. 17% 상당히 좋은 마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윤성 FNC가 한 1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NT랑 코인테크가 좀 매력이 있고요. D&T 여기 실적 추정이 안 됐긴 했는데 D&T도 지금 사실은 PER로 보면은 80배가 넘는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PEG 값은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PEG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NT, 하나기술, 코인테크도 다 PEG로 한번 직접 PEG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PER을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면 이게 PEG가 되고요. 1 기준입니다. 1배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1.5가 되면 고평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인데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잔고가 1조 4천억이 되고요. 이건 에코프로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여전히 공매 잔고가 쌓여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최대 지금 1조 4천억 넘게까지 쌓여있는데 9천억으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 세 번째 포스코 퓨체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까지 쌓여있다가 최근에는 9,900억, 거의 1조 가깝죠. 10월 10일 기준으로 공매 잔고가 좀 줄었다.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6,500억.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잔고가 1조 넘게 있었는데 6,500억까지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이 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수출 데이터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잠정 수출 데이터는 NCA가 수출량이 전월 대비 5.6%가 빠졌고요. NCM이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전월 대비 12% 빠졌습니다. 그리고 합사는 24,000톤으로 수출량이 전월 대비 10.6%가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 NCA 같은 경우가 NCA 주력이 어디죠? 그죠?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 NCA 같은 경우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매월 최대치 수출량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데이터에 NCA가 5.6%밖에 전월 대비 안 빠졌다는 것은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했다 말씀드리고요. NCM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가 보통 1월달인데 1월달과 비슷한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3분기 누적으로 NCM 수출량이 6만 톤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6.9% 증가했고요. NCA는 1.7만 톤으로 전 분기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는 3분기 기준 NCM, NCA 모두 증가했다는 게 역시 포인트고요. NCA,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강점이 있는 NCA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속 최대치를 갱신한 높은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5%대 정도 안팎으로 빠지면서 선방을 했다. 다만 NCM이 9월달에 많이 좀 두 자릿수 12% 하락했다는 거고요. 수출 가격은요, 요 가격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최신 데이터니까 9월달 평균이 9월달 수출가 평균이 42불이고요. 전월 대비 엄청 빠진 수준은 아닙니다. 1.5% 하락했고요. NCM 쪽이 오히려 수출 가격은 좋았습니다. 0.8% 빠진 41불 정도 수준이고 NCA는 킬로그램당 45.5불 수준으로 전월 대비 4.2% 빠졌습니다. 그래서 NCA 상당히 9월달에 나름 선방했는데 무서운 거는 NCA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9월달에도 2분기 수출량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기저효과라는 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8월달에 데이터가 너무 나빠서 그거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3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전 분기 대비 상승 중인데 유럽에서 계속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포함한 북미 합산 전체 수출량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항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 청주 어디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항 포스코 퓨처엠, 청주 에코프로비엠 LG화학의 7월달 8월달 합산 누적 수출량은 전 분기 대비 포항이 69%, 청주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이 속한 청주가 87.7%로 출하량 자체가 7월달 8월달에 누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 청주의 에코프로비엠, LG화학의 출하량이 3분기에 굉장히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죠. 가격 판가가 빠져도 Q, 물량이 늘어나면 P 곱하기 Q는 커질 수밖에 없다. P가 빠지는 부분은 물량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수출 가격은 NCM이 QOQ라는 거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16%나 빠졌습니다. NCA 같은 경우는 47.6 kg, 다 킬로그램당 47.6불로 전 분기 대비 14%가 빠졌고요. NCM 수출 금액은 24.7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0.5% 빠졌는데 NCA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오히려 2.9%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NCA 쪽이 확실히 수출 금액, 수출 단가가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메탈 가격이 양극재 판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극재 판가가 계속 박살난 7월부터 약 6월 말부터 9월 달까지의 판가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말은 4분기에도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실적 악화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가장 조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8월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랑 플러스 배터리 셀 업체의 출하량 데이터인데요. 8월달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22만 대로 전년 대비 YOY로 31% 증가했고요. 중국은 확실히 성장률이 둔화됐죠. 79만 대로 26% 증가했고, 유럽은 경기 침체로 판매 둔화 얘기하자면 40% 증가했고 2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역시 압도적이죠. 62.4% 증가했고요. 14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8월달 기준 합산 침투율은 중국이 64.6%, 유럽이 18.7%, 미국이 11%입니다. 모델별로 보면요, BYD가 28만 대, 이건 다 중국 포함입니다. 테슬라 2위 16만 대, 3위 SIC가 바로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요게 9만 대, 4위 폭스바겐이 8만 대, 5위가 길리가 7만 대, 그 다음에 현대기아 5만 대, 스텔란티스 5만 대. 그래서 BYD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테슬라는 여전히 계속 중국을 포함해서 2위권이고, 3위에 상하이 자동차 SAIC가 좀 눈여겨띄고요. 폭스바겐, 길리, 현대기아, 스텔란티스는 비슷한 정도 계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1위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55%에서 많이 빠졌죠. 43%로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8천 대로 1등을 기록했고요. 2위가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10.2%로 테슬라랑 대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14,000대로 2위 현대기아가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고요. 3위 스텔란티스가 8%로 11,000대로 3위를 기록했고, 4위가 BMW 6%, 5위가 GM 4.7%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GM이 상당히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심지어 LG화학, 그 다음에 요 아주 국내 강력한 밸류체인에 아주 큰 고객사임인데 불구하고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거는 좀 계속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유럽은 사실 테슬라처럼 이렇게 40% 50% 나오는 점유율 있는 회사는 없고, 폭스바겐이 그나마 꾸준히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로 치면 22.7%에 5만 4천 대가 팔렸고요. 스텔란티스가 계속 2위권입니다. 14% 점유율에 3만 4천 대. 3위는 BMW가 처음으로 3위로 올라왔네요. 9.8% 2만 4천 대. BMW는 지금 i3, i4, 그 다음에 X 골고루 잘 팔리고 있고요. 고가 차종 포지션이 아주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4위는 현대기아차가 2만 2천 대로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유럽에서 8% 5위까지 떨어졌고요. 글로벌 지역별 침투율을 보면 중국은 이미 30%가 넘었어요. 전기차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31%. 근데 미국은 아직 10%, 유럽은 24에서 25%. 네, 유럽은 25%에서 유럽도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2배 이상의 성장 여력은 남아있고, 미국은 최소한 50%까지 가려면 5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달 이제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보시면 전년 대비 35% 증가한 60.4기가와트를 기록했는데, 중국이 34.5, 유럽이 12.6. 근데 유럽이 전년 대비 배터리 출하량으로 68% 성장했고요. 미국이 9.5기가와트로 67% 성장했습니다. CATL이 성장률이 조금 다소 둔화됐어요. 29.7% 전년 대비 성장했고, 중국을 포함해서 역시나 1등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대비 84%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8.9기가와트시로 3등을 기록했습니다. BYD가 전년 대비 63% 성장하면서 10.5기가와트시로 중국을 포함해서 2등을 기록했고요. 파나소닉도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27%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4기가와트시로 4등을 기록했고요. SK온도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13%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2.3기가와트. 삼성 SDI 22% 성장하면서 SK온과 동일한 출하량을 나타냈고요. 중국을 제외한 거, 결국은 저희가 북미하고 유럽이 핵심인데,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전체 출하량은 중국을 제외하니까 아까 중국을 포함하면
사실은 35%밖에 성장을 못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55% 성장하고요. LG 엔솔 역시 1등입니다. 7.6GWh로 전년 대비 67% 성장했고요. CATL은 95% 성장했습니다. 파나소닉 28% 성장했고요. SK온 12% 성장했고 삼성 SDI가 23% 성장했습니다. CATL 성장률이 여전히 조금 굉장히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되고요. 미국은 총 9.5GW 중에 파나소닉이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이고 2등이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2.1GWh, 3등 CATL이 1.5GWh, 4등에 삼성 SDI가 링크되어 있네요. 1.3. 유럽은 전체 12.6 중에 LG 엔솔이 1등이고요. 4.8GWh인데 중요한 건 CATL하고의 격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0.3GWh 정도 수준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TL이 많이 유럽에서 침투율이 좀 올라왔다는 거고요. 3등이 삼성 SDI고 4등이 SK온입니다. 그리고 LFP 하는데 실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을 포함하면 37%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7.8%밖에 안 된다는 거, 아직도 10%가 안 된다는 거고요. 유럽은 4.8%밖에 안 됐고 심지어 미국은 지난달에는 지지난달 7월 달에는 1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7%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LFP 침투율이 더디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엄청 중요한 또 기사가 나왔죠. LG 엔솔이 도요타랑 25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10년간 공급 계약 맺었고 25만 대에 달하는 20GWh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인트 벤처 제외한 단위 수준은 최대 약 30조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LG 엔솔과 도요타의 물량을 합치면 사실은 LG 엔솔, SK온, 삼성 SDI 지금까지 수주받은 게 1000조, 디테일하게 보면 거의 1100조에 육박할 거라고 보는데요. LG 엔솔이 현재 2분기 기준으로 440조고요. SK온이 1월 말 기준으로 290조입니다. 삼성 SDI가 약 260조. 그러면 990조인데 도요타 계약이 약 30조에서 최대 40조 보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당연히 1000조가 넘고요. 여기다 미공시된 것까지 합치면 1100조가 가까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고, 이게 재미난 게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LG 엔솔의 17년치 일감이 확보된 거고요. SK온으로 하면 40년치, 삼성 SDI로 보면 13년치의 일감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수주 잔고가 몇 년 사이클이죠? 24, 25, 26년, 최소한 3년 사이클로, 자, 소재 업체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그죠? 네, 소재 장비 업체들로, 낙수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3사 북미 생산 규모인데요. LG 엔솔이 미국의 거점 8곳 기준으로 342GW, SK온이 2등인데요. 4곳 기준으로 183.5GW, 삼성 SDI가 3곳 기준으로 97GW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역시 LG 엔솔 폴란드 단독 생산 규모가 100GW인데 지금 합작 형태로 47.5GW가 있고요. 지금 그 말레이시아 쪽, 인도네시아 쪽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현대차 합작이 있고, 북미 쪽에 보면 애리조나 LG 엔솔 단독 공장이 있고요. 스텔란티스랑 아직 그러니까 용량이나 이런 게 미정이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에 스텔란티스 합작이 이미 또 있고요. GM 합작이 있고요. 그다음 미시간에 또 있고요. 그죠? 스텔란티스 합작 인디애나에 또 있고요. 포드 합작 켄터키에 있고, GM 합작 테너시에 있고, 포드 합작 또 조지아에 있습니다. 현대차도 또 조지아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GM하고 혼다 요거 관련돼서 오하이오에 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 밸류체인 유럽과 북미에서 이렇게 많은 캐파가 지금 가동 중이고 증설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 향후 앞으로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인데, 얼티엄 셀즈 45GW 지금 공급 예상되는 게 LG와 포스코 퓨처엠. 얼티엄 셀즈 2공장 같은 경우는 50GW인데 이것도 LG와 포스코 퓨처엠이고, 3공장 50GW인데 이것도 LG와 포스코 퓨처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LH 배터리 요것도 40GW 오하이오 공장에 요거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가 예상이 되고요.
넥스타 에너지 캐나다 45기가 같은데 요것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겹치죠. 사실은 상당히 LG엔솔하고 포드 요거 티르키에 요것도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SDI GM도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빔 26년 양산 예정이고요.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 요것도 인디애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빔 25년 양산 예정이고요. 스텔란티스 2공장 같은 경우는 27년 양산 예정이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빔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25년부터 가동 예정인 SK 블루오발 이 조지아 공장 요것도 에코프로빔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공급을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얼티엄 셀즈 1공장부터 3공장, 그 다음에 넥스타 에너지, 포드, 그 다음에 삼성 SDI, GM 공장, 삼성 SDI, 스텔란티스 공장, SK 블루오벌까지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 셀 업체의 북미 쪽 캐파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그 기업으로 최대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안타깝게 오늘 잘 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뻔했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역시 핵심인 에코프로 그룹 3사가 오늘 나와서 바로 이걸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일단 다행이고요. 에코프로가 매출은 전년 대비 16.7% 늘어난 1조 9,044억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나름 견조하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8.9% 빠져서 656억을 기록했고요. 사실은 지난 분기에 1,000억대 분기 영업이익 내면서 상당히 선방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거는 당연히 리튬 가격 빠진 거를 판가에 전해서 P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게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67.6%나 이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459억에 상당히 낮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출은 15.4% 늘어난 1조 8,302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매출은 7.8% 늘어났는데 역시나 영업이익에서 11.8% 줄어든 114억을 기록했습니다. 요건 에코프로의 실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조 9,044억에 656억 잠정 실적인데, 문제는 8.4%에서 급격하게 영업이익률이 3.4%까지 빠졌다는 거라서 이게 단순히 에코프로 BM 실적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도 같이 깨졌는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에코프로 BM 사실 2분기 때 1,147억 내면서 영업이익률 6%까지 회복이 됐는데 올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5%까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4분기에도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리튬 가격이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2.5%는 엄청나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기사 자료고요. 에코프로 68.9% 빠진 거는 역시나 가장 비중이 큰 에코프로 BM 60.6% 빠진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둔화, 요 기사는 요 제목을 치시면 나오는데요. 중국 과잉 생산 때문에 리튬 가격 급락이 겹쳐서 K배터리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는 SK온,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LG화학의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 LNF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광물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28,853 위안에서 지금 10월 10일 기준으로 18,396 위안까지 빠졌으니까 50% 넘게 지금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약 40% 가까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니켈 가격이 한 40% 정도, 5% 정도 빠진 거고, 요게 리튬입니다. 요 옅은 하늘색. 리튬이 작년 말 520.64 위안에서 154 위안이니까 약 3.5분의 1토막이 난 거죠. 근데 요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 고객사는 SK온하고 삼성 SDI고 포스코퓨처엠은 LG엔솔, 삼성 SDI, SK온 3개 고객사에 다 납품하죠. 가장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죠. 그리고 역시나 LG엔솔이 1등인데 LG엔솔이 가장 캐파 증설을 많이 하는데 LG엔솔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움은 아직 LG엔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의 실적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LG화학은 다만 도요타 공급 계약은 나왔지만 삼성 SDI나 SK온에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보다 포스코퓨처엠이 공급의 안정성은 월등하다고 보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LG엔솔, 삼성 SDI라고 되어 있지만 삼성 SDI가 물량 자체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서 고객사, 양극재 셀 밸류체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리튬 가격 급락이 K배터리 3중고가 되느냐, 이것도 이 기사 제목을 클릭을 하셔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깊게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만의 노트에 기록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광물 가격, 배터리 업계에 긴장하는 건 광물 가격 하락 때문인데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 둔화를 꼽는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총 434만 2,487대를 팔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이죠. 41% 증가했지만 성장 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보조금 축소했고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없애거나 급격하게 줄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기사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중국의 배터리 과잉 생산이 문제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시장 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올해 23년 기준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00기가와트인데 배터리 수요 자체는 636배밖에 안 되니까 2배 이상의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27년에는 생산량이 2배가 아니라 4배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광물 가격까지 빠져서 판가 하락도 있는데 이렇게 과잉 공급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중국에 엄청나게 싼 배터리랑 가격 경쟁을 하면 국내 업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급락도 문제지만 이 중국 배터리의 과잉 생산은 배터리 가격 자체에 국내 업체들의 사실은 다양한 그 기술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을 이런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드렸고, 여기 다 미진에서 못했던 부분이랑 또 실적 또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조금 보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어떤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안정성이 높은지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사 실적 나온 거에서 시사점이 뭔지,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어디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배터리 출하량, 중국과의 실적 차이,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얼티엄 셀즈를 포함해서 삼성 SDI, 스텔란티스, GM 공장 이거 관련돼서 양극재 업체는 당연히 포스코퓨처엠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SK온, LG엔솔, 삼성 SDI 모두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수주 잔고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LG엔솔 도요타 계약은 일회성이 아니라 충분히 추가 계약의 여지가 남아있고,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판매량으로 1등인 회사인데 자국의 니치아라든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아니라 LG 화학의 양극재를 썼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국의 파나소닉이 아니라 LG 엔솔의 배터리를 썼다는 부분은 추가 계약의 여지가 남아있고 도요타 외 혼다라는 또 새로운 수주 소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3년 올해가 아니라 24년, 25년, 26년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판매량 계속 체크해 봐야 되고, 양극재 NCA 쪽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NCA가 사실은 7월달부터 8월달
누적 출하량으로도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 청주의 에코프로비움 LG화학 출하량 자체가 상당히 견조해서 올라갔는데 NCM, NCA 모두 월별 가격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NCA가 역시나 에코프로비움 주력이죠. 5월달부터 8월달에 매월 최대치를 수출량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가 빠지는 부분을 물량으로 벌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중에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좀 줄었다는 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1조 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에 북미산 캐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직접 리튬 프로젝트, 리튬 강산 소유하는 것처럼 직접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를 통해 2대주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리튬의 진심이고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상당히 리튬 관련된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진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완전히 그냥 기초 석유화의 밸류밖에 못 받는 게 양극재, 요번에 도요타 완성차 공급 계약을 맺은 걸 바탕으로 도요타 외 혼다, 그 다음에 도요타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아주 극도로 LG 엔솔에 납품하는 비중이 97% 됐는데, 완성차 업체 직납을 통해서 당연히 고객사 다변화가 되면 상당히 LG화학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각각 25%씩 75%를 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도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속 좋은 얘기, 그리고 또 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체크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차전지 이슈 체크는 매달 해드리고,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돼서는 이슈 체크가 아니더라도 꼭 실적 꼼꼼히 아주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관련돼서 주가 빠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하는 과정이 재밌고 즐겁다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에 훨씬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시면 저는 결과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서 구독자를 빨리 10만 만들어 주시겠다는 분들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이슈 체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끈따끈하고 너무 재미있는 기업 분석 훈련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